오늘의 이야기는 엄마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는 아마도 엄마일 겁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가장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통의 전화, 그리고 딸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엄마 결혼식에는 오지 말아주세요. 30년 동안 분식집 국수와 김밥으로 키운 딸에게 돌아온 건 창피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체면과 현실 그리고 가족 사이의 깊은 상처를 담고 있습니다. 일부 국수 삶아 키운 딸. 순자 씨는 전라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더 이상 공부를 이어갈 수 없었던 순자 씨는 14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재봉틀을 돌리며 버틴 세월. 바느질 틈틈이 흘러내리던 땀방울은 그저 생계를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20살 무렵 과일 가게 청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때도 가진 건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믿으며 장사로 삶을 일궜습니다. 연신내 골목 시장에서 과일을 팔며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고는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가 남편을 덮쳤고 결국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야 했습니다. 과일 가게는 접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순자 씨는 국밥과 김밥을 팔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렇게 30년, 그녀의 손에는 늘 칼과 국자가 들려 있었고 삶은 늘 냄비 속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이부 입양과 가족. 아이를 갖지 못했던 순자 씨 부부는 결국 두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수진과 성훈.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화로처럼 타올랐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아이들을 친손자처럼 보살폈습니다. 피가 다 무슨 상관이냐. 마음이 이어지면 그게 가족이지. 순자 씨는 국밥 한 그릇에 온갖 정성을 담아 팔며 아이들의 학원비와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녀의 손끝에서 나온 땀과 눈물이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삼부딸의 차가운 말. 그렇게 키운 딸 수지는 똑똑했습니다. 명문대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직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결혼을 앞두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신랑은 외국계 회사 임원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신랑 집안은 고급스러운 말투와 은근한 우월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돈댁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아, 분식집. 그렇군요. 그 순간 딸 수진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화 한 통. 엄마 결혼식에는 오지 말아주세요.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내가 내 엄마잖아. 내 아빠잖아. 엄마, 아빠는 그냥 창피해요. 시댁 사람들이 엄마를 알면 체면이 안 서요. 그 말은 순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부 아들의 분노. 이 소식을 들은 아들 성우는 분노했습니다. 누나, 너 제정신이야? 엄마 아빠가 누굴 위해 평생을 고생했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창피하다는 말이 나와? 하지만 수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몰라. 그 사람들 앞에서 엄마, 아빠는 안 어울린다고. 가족 사이의 균열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오부 결혼식 날,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꽃장식은 웅장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부 대기실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혼주석에는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부모 대신 다른 일을 안친 겁니다. 내가 내 엄마인데 왜 내가 여기에 없어야 하니? 그녀의 눈에서는 끝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부 파양. 결혼식 이후 순자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딸과 법적으로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건 상견례에서의 모욕과 결혼식에서의 배제. 이제는 줄 것도 기대할 것도 없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 마음을 다 주자. 7부 새로운 시작. 국밥집을 정리하고 남편과 함께 경기도의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사서 월세 수익을 얻고 노후를 편히 준비했습니다.
팔부딸의 뒤늦은 후에 결혼 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딸이 1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아기 가졌어요. 그러나 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란다. 내가 원해서 끊었잖니. 딸은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에필로그.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어지고 기억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한 번의 말,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은 체면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입니다. 이야기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